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숨겨진 시한폭탄,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지금 전 세계가 일본은행에 입만 쳐다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이 다시 시장에 돈을 풀 거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이건 투자자들이 정말 환영할 만한 소식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일본이 이 모든 축제 분위기를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 역설적인 상황이 대체 뭔지 짚어보고 미국과 일본 두 중앙은행이 왜 다른 길을 가려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인 엔캐리 트레이드가 뭔지, 이게 어떻게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반대로 왜 아직은 괜찮다고 하는지 그 근거까지 따져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을 잠 못 들게 한다는 이 위협, 대체 뭘까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확실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인데요.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의 금리는 거의 0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엔화는 사실상 거의 공짜로 빌릴 수 있는 돈이었던 셈이죠. 전 세계 투자은행이나 펀드들이 이 엔화를 빌려서 달러로 바꾼 뒤에 미국 주식이나 채권, 심지어 암호화폐 같은 데 투자해서 그 이자 차이, 수익률 차이를 챙기는 전략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요,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중앙은행이 지금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지금 금융시장의 가장 큰 긴장 요인입니다. 우선 미국부터 한번 보죠. 연준은 지금 경기가 둔화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일자리 증가세도 예전 같지 않고 특히 은행들끼리 돈을 빌리는 단기 자금 시장에서 돈이 마르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던 양적 긴축을 멈추고 이제 다시 돈 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연준이 어떻게 돈을 풀고 죄는지 알려면 이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요. 채권 가격과 금리는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입니다. 연준이 시중에 돈을 풀고 싶으면 이걸 양적 완화, QE라고 하죠. 채권을 막 사들여요. 그럼 채권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내려가죠. 반대로 돈을 걷어들이고 싶으면 양적 긴축, QT, 채권을 팔아서 가격을 내리고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일본은요, 지금 완전히 정반대 상황입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사람들 살기가 팍팍해졌고, 새로 들어선 정부는 어떻게든 이걸 잡겠다고 벼르고 있죠. 게다가 경기를 살리겠다고 돈을 엄청나게 풀어야 하는데, 이걸 국채를 찍어서 마련해야 하니 자연스럽게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한쪽엔 거의 공짜 돈인 일본 엔화가 있고 다른 한쪽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미국 자산들이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수조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 규모로 커질 수 있었던 완벽한 조건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 개인 투자자들이 몇 푼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거대한 기관 펀드들이 이 금리 차이를 지렛대 삼아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막대한 돈이 지난 10년 넘게 전 세계 자산 가격을 밀어올린 아주 중요한 힘이었던 거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값싼 돈의 수도꼭지를 쥐고 있는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위험한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연쇄 반응을 한번 보세요. 첫째, 일본이 금리를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엔화 가치가 폭등하겠죠. 그러면 그 공짜 같던 엔화 대출이 갑자기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이 되는 겁니다. 이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지고 있던 미국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뭐든 닥치는 대로 팔아서 엔화를 사야 하는 거죠. 이런 투매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면 바로 글로벌 시장 패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점입니다. 보세요, 이 숫자. 마이너스 11%. 과거에 실제로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글로벌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한국 코스닥 지수가 단기간에 이렇게나 폭락했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무섭죠? 당장이라도 다 팔고 도망가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잠깐만요. 섣불리 공황에 빠지기 전에 왜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은 괜찮다고 말하는지 그 반대편의 논리도 차분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아직 재앙적인 붕괴는 아닐 거라고 보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 위기 때처럼 엔화 약세에 돈을 건 투기 세력이 많지 않아서 불이 붙어도 크게 번질 연료가 부족하다는 거고요. 둘째, 진짜 위기가 되려면 엔화 가치가 정말 미친 듯이 아주 빠르게 올라야 하는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리스크는 이제 세상이 다 안다는 거죠. 모두가 지켜보고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그런 충격은 아닐 거라는 분석입니다. 한 분석가가 일본 은행의 이런 신중한 태도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에 비유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시장이 깜짝 놀라지 않게 아무도 안 볼 때 살금살금 아주 천천히 움직이려 한다는 거죠. 이런 접근 방식 자체가 갑작스러운 시장 붕괴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장 터질 시한폭탄이 아니라면 이 상황이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넘게 계속됐던 값싼 돈의 시대가 끝나는 그 거대한 금융 환경의 전환점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표가 지금 상황을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마치 거대한 줄다리기 같습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시장을 떠받치려고 돈을 풀려 하고 일본은 경제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돈줄을 죄려 하죠. 이 두 거대한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이 균형이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지난 10년 넘게 글로벌 시장을 떠받쳐온 공식이 이제 깨졌다는 거죠. 이제 진짜 질문은 과연 시장이 흔들릴까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충격이 올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제 설명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